9호 태풍 카눈이 한반도를 향해서 북상하고 있습니다. 일본을 지나면서 강풍에 강한 비를 쏟아냈는데 위력이 얼마나 센지 또 피해 대비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자주대 태풍연구센터 문일주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예,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 이제 조금 있으면 한반도가 본격적으로 태풍 영향권에 들어가게 될 텐데 우리나라에 본격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 언제쯤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오늘 밤부터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에 영향 미칠 것 같고요. 내일 새벽부터 해서 내일 낮이 좀 피크가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교수님, 지금 제주도에 계신데 혹시 지금 제주도에서도 태풍의 영향이 좀 느껴집니까? 아직까지 강한 바람과 비는 내리지는 않고요. 예. 그렇지만 하늘에 지금 먹구름이 몰려와서 아, 태풍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제주도는 벌써부터 태풍의 영향이 조금씩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군요. 자, 태풍이 일본 쪽을 지나면서 큰 피해를 준 것으로 보이는데 주민 42만 명에 대해서 대피 명령이 내려졌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고요. 영상을 봤더니 위력이 상당해 보이는데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 태풍이 그때 오키나와를 지날 때 강도가 중심기압이 930 헥토파스칼 정도 되고 최대 풍속도 초속 50m에 달했습니다. 이 정도면 아주 강한 태풍으로 우리 2003년 매미 기억하시죠? 그때의 최승기 정도의 강력한 태풍이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니, 매미라고 하면은 굉장히 큰 피해를 줬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것과 비교할 수 있을 정도의 위력을 갖고 있다 이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그 오키나와를 통과할 때 그 정도 강도였고요. 지금은 이제 그 정도는 아니고 조금 약화된 상태지만 여전히 아직도 발달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예. 일본에서도 강풍이 세게 불다 보니까 뭐 신칸센 열차와 노면 전차, 버스의 운행을 중단했다. 이런 소식을 듣기도 했는데 자, 한반도에 본격적으로 진입할 때도 이 정도의 위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들어올까요? 어떻습니까? 뭐 그 정도는 아닐 것 같고요. 왜냐하면 지금 오키나와를 지나면서 동중국 해상을 좀 느리게 이동해서 그동안에 에너지를 많이 잃었습니다. 그래서 음, 그때보다는 지금 현재는 많이 약화된 상태입니다. 그렇지만은 아직까지 그 남해안으로 접근하면서 높아진 수온 때문에 좀 더 강도를 키워서 그럼 특히 이제 많은 비를 가지고 지금 오기 때문에 만반한 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예.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때도 강풍의 피해에 대해서 우려해야 되는 상황이죠.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이제 태풍이 뭐 약해졌다고 그래도 이뭐 매미급 정도의 강하지는 않지만 여전히 강한 강도를 유지하고 있고요. 음, 특히 이번 태풍 같은 경우에는 바람도 상당히 피해가 있겠지만 많은 비가 내릴 수가 있어서 이 홍수 피해에 대해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예. 2012년도에 있었던 태풍 산바와 비교하는 얘기도 많이 들었는데 그 당시에도 피해가 컸던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그 정도의 위력을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예, 위력은 그 정도 저희가 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삼바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이렇게 조위가 올라간 시기에 상륙하다 보니까 해일 피해도 좀 있었습니다. 어, 다행스러운 건 이번에는 조석이 그 정도까지 높지 않아서 해일 피해는 많은 피해가 우려되지는 않지만 아까 예. 말씀드린 대로 많은 비를 지금 몰고 있기 때문에 홍수 피해에 대해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아, 강풍도 예상되고 그리고 홍수 피해도 예상된다. 자, 그러면 바람 세기는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시고 그리고 비는 얼마나 내릴 걸로 보고 계신가요? 이제 기상청 예측에 따르면은, 지금 뭐 비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많이 내릴 것이고요. 시간당 이제 60mm가 넘는, 그 물폭탄이 쏟아질 곳이 곳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에 대한 대비가 철저히 해야 되고요. 예. 특히 바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태풍의 진로의 우측 쪽은 좀 더 바람이 세거든요. 그래서 음, 남해안에 상륙하는 경우에는 그 우측에 위치한 영남 지역이나 이런 쪽은 좀 더 강풍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일본 상황을 보니까 뭐 흙더미가 무너지고 나무가 쓰러져 있고 이런 모습도 볼 수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피해가 좀 예상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맞습니다. 이 정도의 태풍 강도는 그 나무를 뿌리째 뽑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강풍 피해가 곳곳에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이런 강풍에 대해서도 철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예. 자, 일단은 한반도 정중앙을 관통하면서
직선으로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예보가 된 상황인데 그러면은 태풍이 내륙을 관통하는 그런 상황을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예상 경로로 북상한다면 우리나라는 전역이 태풍 영향권에 놓이게 될 텐데요. 음, 말씀하신 대로 전국이 이제 태풍 피해를 좀 대비를 해야 되고요. 예, 참고로 남해안으로 현재 이렇게 상륙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남해안으로 상륙한 이후에 보통은 동해안으로 빠져나가거든요. 예, 편서풍을 이렇게 영향을 받아서. 근데 지금 경로는 남해안으로 상륙을 해서 거의 수도권으로 통과한 아주 특이한 경로를 취하고 있어서 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예. 그런데 뭐 태풍의 경로가 조금 서쪽으로 치우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요. 이 얘기가 혹시 서해안을 따라서 지나갈 수 있다 이런 얘기로 이해해도 되는 겁니까? 그럴 가능성도 있다는 건가요? 그래서 현재 저희 예상은 남해안에 상륙한 이후에 수도권 쪽으로 이렇게 직진하는 형태인데요. 북태평양 고기압이 조금 더 확장을 하면 조금 더 서쪽으로 치우쳐서 서쪽 서해안 쪽으로 아예 빠져나가는 경로도 예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어, 그런데 만약에 그런 경우가 생긴다면 해안 쪽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면은 위력이 더 세지는 건 아닌지 이런 걱정도 드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죠. 일단 육지에 이제 상륙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태풍은 에너지가 이제 바다에서 에너지가 차단이 되기 때문에 이제 음, 급격하게 약해지는 경향이 있는데요. 만약 육지에서 빨리 벗어나서 다시 바다로 가게 되면 다시 에너지 공급을 받아서 태풍의 세력을 유지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지금은 한반도 중앙을 관통할 것으로 보인다. 예,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번 태풍 카눈 같은 경우에는 진행이 느린 것도 특징이라고 들었습니다. 느리게 움직이면은 그만큼 피해도 커지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 태풍이 느리게 이동하게 되면은 그만큼 피해 시간이 늘어나고 특히 이제 강수 같은 경우에는 태풍이 느리게 이동하면 홍수 피해가 커지거든요. 예. 과거 태풍 경우에 보면 이제 대만에 상륙한 태풍이 한 이틀간 태풍이 머무르면서 천천히 이동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무려 3m 정도의 비가 온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 태풍이 이렇게 느리게 이동하면은 특히 이제 중요한 거는 강수, 홍수 피해를 철저히 대비를 해야 합니다. 예. 아니 장마 끝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제 또 태풍이 오면서 비가 또 많이 내릴 걸로 보여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자, 이번 태풍 카눈 세다, 느리다, 그리고 넓다. 예, 이 세 가지 특징으로 요약해 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요즘 우리 지구 온난화가 진행되면서 태풍이 강해지기도 하지만 좀 음, 느리게 이동하는 경향이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보면 엄청난 홍수 피해가 최근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태풍이 좀 느리게 이동한다는 건데요. 예, 지금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면 편서풍을 타고 빨리 빠져나가야 되는데 점점점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게 느리게 북진하는 형태의 이런 좀 이상 경로를 취하면서 이 강수 피해, 특히 홍수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전 세계적인 경향이 있어서 이번 음, 우리나라도 이거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예. 자, 교수님, 혹시 태풍이 경로를 좀 확 틀어서 바꿀 가능성은 없습니까? 뭐 그랬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음, 현재 남해안으로 상륙하는 것은 거의 확실해 보이고요. 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도권으로 직진할 것이냐 아니면은 좀 더 서쪽으로 틀어서 서해안으로 빠져나갈 것인가 뭐 그 정도 저희는 둘 중에 시나리오는 그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우리나라에는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관통을 하든 서해안 쪽으로 조금 치우치든 전국에 큰 피해가 우려된다. 이거는 마찬가지인 상황인 거죠? 맞습니다. 경로가 조금 바뀌더라도 우리나라 전국에 지금 태풍의 음, 영향권이 든다는 거는 피할 수가 없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예. 보통 태풍 올 때 많이들 하는 얘기가 내륙으로 상륙할 때는 좀 세력이 줄어든다, 힘이 조금 약해진다, 이렇게들 얘기하는데 그렇더라도 굉장히 강한 그런 세력을 유지할 것이다. 이번 태풍 카눈 같은 경우에 그렇게 예상할 수 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태풍이 이제 북상하면서 육지에 상륙하면 에너지가 차단되면서 태풍이 약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북상하면서 찬 공기와 만나면서 더 많은 강수를 낼 수가 있거든요. 어, 예를 들면 독수리 같은 경우에도 얼마 전에 베이징에 엄청난 비를 뿌리지 않습니까? 예. 그때도 태풍은 이미 약해졌어요. 약해졌지만 많은 강수를 내려서 큰 피해가 내린 경우가 있거든요. 어. 이번 경우도 태풍이 좀 약해질 수는 있지만 특히 많은 비를 가지고 오고 있는 태풍이라 이런 물 피해가 없도록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 피해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해주고 계신데 강풍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짚어보면 뭐 초속 35m의 강풍이 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어서요. 근데 예전 기억을 떠올려 보면 뭐 교회 첨탑이 무너지거나 이런 경우도 있지 않았습니까? 태풍이 강력한 태풍이 온 경우에 이번에도 그 정도의 위력을 갖고 있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강도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옛날에 경험한 뭐 태풍 매미라든지 루사 정도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태풍이라는 것이 우리 육상에 상륙하는 시기가 길어지면은 그 음, 피해가 커지는 거거든요. 빨리 이렇게 아무리 강한 태풍이라도 빨리 지나가면 피해가 그래도 최소화될 수 있는데 이번 태풍 같은 경우에는 천천히 좀 이동하기 때문에 바람이 뭐 루사나 태풍보다 좀 약하더라도 지속 예.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 피해가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더 커질 수가 있어서 이런 강풍에 대한 대비도 철저히 해야 어, 됩니다. 교수님, 그러면 태풍이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는 시간,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시간은 하루 정도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예, 근데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제 내일 밤까지가 이제 고비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태풍의 지금 진로가 약간 유동적이기도 하지만 태풍의 이동 속도도 좀 더 유동적입니다. 그래서 이게 한반도를 거의 통과해서 어떤 모델 결과는 서울 지역을 지날 때 갑자기 좀 느리게 이동하는 이런 예보도 보이고 있거든요. 아, 그래서 시간이 조금 더 확장돼서 내일 모레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저희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교수님 계신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벌써 이제 먹구름이 끼었다고 하는데 조금씩 태풍의 영향권에 들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태풍의 영향권에 든다고 쳤을 때 3일 정도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예. 천천히 강한 바람을 몰고 많은 비를 내리면서 지날 수 있기 때문에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특히 영향을 많이 받는 지역이 있다면 어디일까요? 일단은 태풍의 중심이 한반도를 통과하기 때문에 태풍 중심이 지나는 지역이 제일 위험합니다. 특히 태풍의 눈 주변의 벽에 강한 강수, 그리고 강한 강수와 강한 바람이 불기 때문에 태풍 중심 지역이 제일 이제 대비를 많이 해야 되고요. 특히 이제 강추 측면에서 보면은 태풍의 전반부부터 해서 후반부까지 거의 한반도 전역을 태풍 구름이 덮고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많은 비를 뿌릴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 피해는 뭐 지역에 상관없이 모두 대비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자, 저희가 지금 교수님 계시는 제주도의 CCTV 화면을 준비했는데요. 지금 보시는 화면입니다. 교수님도 지금 볼 수 있으시죠? 예, 예. 말씀하신 대로 먹구름이 끼어 있고요. 그리고 바람이 강하게 부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CCTV 주변에 있는 나뭇잎들이 굉장히 심하게 흔들리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아직 바다는 좀 잔잔해 보이고요. 그리고 선박들은 태풍에 대비해서 모두 정박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교수님, 이거 제주도 날씨도 이제 급변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언제부터 좀 날씨가 급변할까요? 그렇죠. 이제 태풍이 점점점 이제 접근하게 되면 오늘 저녁에 이제 피크가 되겠습니다. 밤부터 해서 내일 새벽까지가 저희가 이제 제주도를 태풍이 이제 통과하게 되고요. 태풍의 현재 예상 경로로 보면 제주도는 태풍 경로에 이제 좌측에 위치해서 바람 측면에서는 그래도 오른쪽보다는 조금 더 약간 안심은 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주도 근처에 이제 한라산 영향을 받아서 상당한 강수가 지금 예상이 돼서 이에 음. 대한 대비를 특히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까지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 제주도 오늘 밤에 많은 비가 내릴 수 있으니까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제주도 서귀포항에 지금 현재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태풍의 영향권에 조금씩 들면서 지금 먹구름이 끼어 있고요. 그리고 선박들도 항구에 정박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람은 굉장히 강하게 부는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 밤부터 많은 비가 예보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남해안 지역에 언제부터 강한 바람과 비가 내릴지, 강한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릴지 이것도 관심인데 언제쯤부터라고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오늘 이제 제주도를 시점으로 이제 남해안으로 이제 태풍이 이제 상륙하는 시기가 이제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가 되겠는데요. 음, 그때도 남해안은 제주도와 마찬가지로 전반부부터 많은 비가 이제 내리기 시작하고 이어서 강한 바람이 이제 불기 시작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밤 내일 낮 사이에 남해안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태풍에 대한 태풍이 가장 큰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아, 높습니다. 그렇군요. 내륙에 상륙할 때 가장 큰 피해가 보통 있습니까? 내륙에 상륙할 때 대부분 이제 남해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해일 피해가 많이 우려가 되거든요. 남해안의 그 리아스식 해안이 해안선이 상당히 복잡다 보니까 바람이 좀 강하게 불며 물이 쌓여가지고 육지로 이렇게 범람하는 이 해일들이 자주 발생했는데요. 이번에도 이게 남해안으로 지금 직진하기 때문에 곳에 따라서 이런 해일 피해가 예상이 되고요. 특히 이제 조석에 의한 수위가 높아진 상태에서 이렇게 해일 피해가 발생하면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서 이러한 그 조속의 어떤 그 높이도 잘 모니터링해서 해일 대비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남해안은 해일도 신경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군요. 그러면 서울을 비롯해서 수도권에는 언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될까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내일 오후부터 해서 밤 사이 이제 지나갈 것으로 태풍의 중심이 이제 지나가게 음, 되고요. 그럴 경우에 금요일 아침 정도 되면 이제 통과를 해야 되는데 태풍의 지금 그 예상 경로들이 조금 느리게 이동하는 경우에는 금요일 오전까지도 계속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 일단 목요일 밤 정도가 상당히 이 수도권 지역에는 피해가 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그때 좀 대비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교수님, 앞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태풍이 좌우로 미치는 힘의 세기가 다르다. 그래서 태풍의 오른편이 피해가 더 크다고 설명하신 것으로 이해했는데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그 태풍의 왼편, 오른편 어디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지역별로 피해가 다를 것 같습니다. 특별히 조금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이 있습니까? 어, 일단 바람 측면에서 보면요, 태풍은 진행 방향의 우측 쪽이 바람이 더 셉니다. 왜냐하면 태풍의 진행 속도와 그 태풍에 의한 바람이 합쳐지기 때문에 강풍은 주로 진로의 오른쪽에 더 심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예. 그리고 강수 같은 경우에는 태풍의 전반부에 이런 강우대가 있기 때문에 주로 전반부부터 해서 태풍의 눈벽 쪽에서 많은 비가 내립니다. 예. 이번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남해안으로 상륙한다 그러면 남해안의 동쪽에 해당되는 영남 지역이 더 강한 바람이 좀 불 가능성이 높고요. 어. 상대적으로 전라도 쪽은 조금 더 영남 지방에 비해서 바람은 좀 약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강수보가 태풍의 전반부 그리고 태풍의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거의 한반도를 덮습니다. 그래서 음. 남해안에 예를 들면 상륙을 하더라도 전국이 일단은 많은 비가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뭐 좌측 우측을 가리지 않고 철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아, 그렇군요. 우리나라 전역을 덮는 위력을 가진 태풍이기 때문에 지금 어디 뭐 따질 것 없이 다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그 시민들이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태풍이 오게 되면은 우리가 이 방송국에서 예상한 그 도달 시간이라든지 경로를 잘 보시고요. 밖에 이제 나가실 때도 이런 태풍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준비를 해야 되고요. 특히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많은 비가 지금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저지대에 사시는 분들은 일단 그 홍수 피해가 없도록 조심을 하시고 아, 특히 이제 가장 많이 이제 발생하는 경우가 차량 침수거든요. 우리가 차량 보통 태풍이 지나고 나면 엄청나게 많은 차들이 이제 침수가 되곤 하는데요. 일단은 차들을 좀 저지대에 있는 차들을 조금 높은 쪽으로 옮겨 놓는 것이 이제 확률적으로 이렇게 침수될 확률이 낮기 때문에 이런 홍수 피해 철저히 먼저 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강한 바람이 역시 불게 되면은 뭐 간판이 떨어지거나 뭐 여러 가지 이런 그 강풍에 의한 피해 아니면 나무가 쓰러지는 이런 피해도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태풍이 좀 강한 바람이 부는 경우에는 뭐 바깥 활동을 좀 자제하시고 집에서 좀 대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마지막으로요. 또 다른 태풍이 발생을 해서 그 일본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태풍 란이라고 하던데 이 태풍이 혹시 뒤따라서 북상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일단 지금 기상청이라든지 다른 예보 기관의 진로를 보면은 우리나라 쪽으로는 올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고요. 예. 어, 지금은 일단 일본 도쿄 방향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사실은 지금 태풍이 연달아 지금 3개 정도가 오면서 하나는 베이징에 크게 영향을 미쳤고요. 그죠? 예. 독수리 같은 경우에 지금은 우리 수도권 서울을 향해서 오고 있고 그다음 태풍은 도쿄 쪽으로 갈 확률이 좀 있어서 세 개의 나라들을 지금 거의 세 개의 태풍이 좀 상륙하는 그런 경우가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근데 이 태풍 란이 태풍 카눈의 어떤 위력이나 방향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까? 태풍이 이제 두 개가 동시에 발생하게 되면 서로 영향을 미칩니다. 왜냐하면 태풍에 의한 바람이 그 영역이 상당히 넓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그 주변에 있는 태풍의 경로에 영향을 미치게 되거든요. 사실은 지금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서쪽으로 좀 더 치우칠 가능성이 있는 것도 아까 얘기한 북태평양 고기압도 어떤 변수긴 하지만 지금 발생한 태풍 란 같은 경우에도 영향을 미쳐서 진로에도 영향을 좀 더 서쪽으로 터는 그런 쪽에 기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위력에도 영향 미칠 수 있나요? 위력 같은 경우에는 바로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고요. 예를 들면 아까 진로가 좀 더 서쪽으로 치우쳐서 바다 쪽으로 나간다 그러면 그로 인해서 또 에너지 공급이 추가되면서 태풍의 강도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태풍 카눈의 위력이 우리나라 전역을 덮을 정도라고 합니다. 철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저희 YTN도 태풍 상황 실시간으로 계속 전해드릴 테니까요. 계속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주대 태풍연구센터의 문일주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말씀 고맙습니다.